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세 번째 대선 주자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을 맞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4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탄핵 인용과 함께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서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이재명 성남시장 편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요 내용 먼저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 간 예산과 인사 등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북이 호남에서도 소외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뒤틀어진 균형을 다시 맞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긴 하지만 그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의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할 일은 아니죠.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선 해마다 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좀 단일한 컨트롤 타워에다가 좀 조속한 예산 투입으로 좀 종결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조선소는 정부가 공공선박을 발주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는 재벌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기업들 또는 국가투자기관들이 해당 지역 자원들을 또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비율을 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청소년과 노인,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강조하며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늘 발언 가운데는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국민 절반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포퓰리즘 논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영역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너무 잔인한 제도예요. 또 국민 절반인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돈이 풀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아동수당으로 100만 원씩. 예를 들면 학생수당으로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00만 원씩 하면 별로 이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 100만 원씩. 노인 지원은 인정하시죠? 당연히 100만 원 정도씩 하는 거 이의 없을 겁니다. 노인. 그러나 연간 소요액이 28조 원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성남시장이라 수도권 단체장인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는 해법으로는 정부가 2, 3년치 공공선 물량을 미리 발주하거나 선박 펀드를 활용하자며 국가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조선경기는 파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황이지만 1, 2년이 지나면 화랑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버티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좀 나몰라라고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JTBC는 모레 오전 9시 10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주자 토론회와 토론회 검증을 녹화 방송합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흔히 농민이라고 하면 남성, 그것도 고령의 남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몇 해 전부터는 전문성을 무기로 농업에 뛰어든 20, 30대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살인 강보람 씨는 어느덧 3년 차의 어엿한 농부입니다. 귀농을 한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도 아예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뒤 부모님과 23만 제곱미터의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람 씨가 농장 브랜드를 만들고 인터넷과 SNS를 접목한 뒤 매출은 6억으로 50%나 늘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저희가 전국 최고가로 경매를 작년에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출적인 면에서는 부모님이 하실 때보다 한 2억 원가량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바이어와도 연결돼 올해부터는 100만 달러의 수출도 시작합니다. 젊은 여성 농부가 드문 만큼 아직까지는 주위에 편견 또한 적지 않지만 강 씨의 포부는 다부지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하면은 이제 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김제에서 아버지와 무려 26헥타르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유지혜 씨. 대학을 마치고 중국 유학과 직장 생활을 했던 유 씨지만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뒤 다루지 못하는 농기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농사지은 쌀과 우리밀로 빵까지 만들어서 쏠쏠한 농해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딱 4개월 일을 하고 나머지 8개월은 뭐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농해 소득을 조금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농협의 청년 여성 농업인 중앙회장이기도 한 유 씨는 자신들이 성공하면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 문제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 문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나름 할 일도 많고 보람도 있고 그에 만큼 수익도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 그분들한테도 뭔가 인식 개선이 돼서. 인구는 줄고 농산물 가격도 계속 하락해 암담하기만 한 농촌에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4번째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가 오늘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을 인용하고 이달 말로 끝이 나는 특검 수사 기간도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집회는 기점놀이와 촛불 소원의 탑쌓기 등에 이어서 풍남문 광장 행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동물병원의 보조 인력이 예방접종에 나서는 동물 간호사 제도의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고령의 노인들이 소와 돼지의 예방접종을 하기 쉽지 않다며 간호사들이 대신 예방접종을 하는 동물 간호사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의사들은 비전문가들의 불법 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동물 간호사 제도를 검토했지만 수의업계의 반발로 시행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게 355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서 부채를 갚도록 돕고 해당 농지는 다시 농가에 임대해서 영농에 종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을 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가 40%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올해 관광도시에서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 후보에 오른 익산시와 울산 중구,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강진군 등 4곳을 심사한 결과 전남 강진군과 울산 중구 2곳을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2020년 관광도시 선정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와 동네 서점들이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천도서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시립도서관과 독서동아리연합회가 추천한 책을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동네 서점 36곳에서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판매되는 추천 도서는 전주 출신 작가 도서 30여 권 등 모두 130권입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출정식을 갖고 2017 시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북은 출정식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무산됐지만 K리그와 FA컵 등 2관왕을 노리겠다며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 시즌 새 유니폼이 공개되고 신입 선수 소개와 팬 사인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인기 있는 지역 축제 2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세종대와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 1년간 지역 축제를 방문한 경험자 수를 기준으로 인기 지역 축제 20개를 선정한 결과 김제 지평선 축제는 10위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16위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751개 지역 축제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축제로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가 꼽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앞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